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설계 단계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을 하는 이제 그런 레이아웃 설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설계는 다른 말로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PNR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PNR의 이제 P는 이제 플레이스먼트, 배치, 플레이스먼트 앤드 라우팅. 그러니까 소자를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고 뭐 게이트의 형식이 이제 소자가 모이게 되면 이제 게이트 형식이 되니까 뭐 게이트를 이제 배치를 하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모스 트랜지스터라든가 그런 소자로까지 이제 다 구현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배선 연결을 갖다 이제 보통 라우팅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제 반도체의 공정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소위 말하는 이제 패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레이아웃 설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날로그 회로 설계나 디지털 회로 설계 요 결과물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을 이제 만들기는 합니다만은 실제로 레이어 배치를 해놓고 이 기능이 우리의 기존의 회로 설계와 일치하지 않는지 요거를 비교 검증하는 그런 단계도 함께 거치게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하나하나 이제 좀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이제 플로어 플래닝이라고 해서 플로어는 우리가 말하는 바닥이잖아요, 바닥. 그래서 실제로 웨이퍼의 이제 칩에 해당이 되는 그런 영역이 있겠죠. 그럼 이 영역에 우리가 블록이라든가 아니면 게이트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할 건가, 요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SOC 차원이라고 하면은 전체 이제 칩의 영역에서 이쪽은 뭐 이를테면은 뭐 CPU의 영역, 이쪽은 뭐 메모리의 영역, 이렇게 나눠서 블록을 배치하는 것을 이제 플로어 플래닝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블록이나 디지털 블록에 대해서 배치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이제 수립을 하는 거고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입출력 패드, 제가 앞전에 공정에서도 잠깐 이제 표현을 한 적이 있긴 한데 결국 이게 나중에 칩으로 되게 되면 그 칩이 그 PCB 이 칩에 이제 모듈이 이 칩을 이제 플라스틱 몰딩을 이제 입히기 전에 PCB하고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밑에 있는 이제 볼 배선 있잖아요. 그럼 볼 배선이 이제 다 이렇게 된 PCB 위에다가 이 칩을 장착을 하고 범핑을 통해서 직접 이 회로와 연결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와이어 본딩을 통해 가지고 이 PCB하고 연결을 할 텐데 최종적으로 이 칩의 외부 신호와 연결이 되는 단자 그 영역을 갖다가 이제 보통 이제 패드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패드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 배선이라든가 그런 길이도 이제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함께 고려해서 배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 라인하고 전원 배선하고 크게 이 입력을 이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입출력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요걸 이제 고려를 하기도 하고요. 자, 커스텀 레이아웃은 일단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운드리라든가 이런 이제 공정을 진행하는 업체에서 제공을 하는 이제 IP가 있거든요. 그냥 셀 라이브러리 뭐 이런 형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자, 여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뭐 배치라든가 이런 거를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고객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설계를 하는 그 당사자가 이제 되죠. 그래서 설계는 당사자가 자신의 요구 사항을 어떻게 할지 적합한 툴을 선정을 해서 이제 레이아웃에 필요한 요소를 이제 파악을 하는 이제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뭐 진행이 된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나중에는 최적화를 해서 이 자동화로 되면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효과를 내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최적화하고 튜닝을 해서 하는 작업이 커스텀 레이아웃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검증 규칙에 따라서 레이아웃상에서 블록을 이제 배치를 하는 그런 작업이 이제 되겠고요. 그래서 공중의 설계 권고사항, 디자인 가이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를테면 이쪽 영역에서 최소 회로 선폭은 10나노 이상을 뭐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디자인 가이드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실제로 소저와 소저 사이에 배치를 할 때는 10나노 간격을 띄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권고 사항을 이제 반영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에 따라서도 이제 파라미터 같은 게 이제 발생을 할 텐데, 그러니까는 어떤 특정 레이어에서는 여기에서 뭐 공정에 있어서 뭐 두께라든가 두께와 관련된 뭐 저항값 이를테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막지를 이제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항값이 이제 변할 텐데, 그런 특성이 변해서도 실제로 우리 기능상의 변화가 없도록 레이아웃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를테면 여기에서 이제 공정이 좀 막질이 이제 두꺼워졌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 회로 배선이라든가 연결을 할 때 이때 이제 저항값을 고려를 해서 라인의 그 회로의 배선 길이를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레이아웃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배치를 할 때 뭐 칩의 기능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많은 게이트라든가 이제 이런 소자들을 다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정 뭐 모듈 예를 들면 뭐 애더다, 그러니까 뭐 어떤 두 개의 숫자를 더하는 뭐 그 기능이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라이브러리 형태로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배치를 하게 되죠. 애더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쪽에는 뭐 뺄셈의 역할을 하는 뭐 그런 이제 모듈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배치를 해서 HDL 이제 코딩의 이제 결과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배치 배선이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던 PNR, Placement and Routing 요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동 배치 배선을 위한 환경을 구축을 하면 실제로 이제 인풋으로 그런 코딩의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주게 되면 그 게이트의 이제 집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프로그램이 알아서 스스로 이제 평면 배치를 기본적으로 이제 잡아줍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배치 배선이 이제 잡히게 되면 그것들이 입출력에 맞게 자동으로 이제 배선이 이제 되고요. 배치를 하게 되면 여기 자동적으로 이제 배선을 이제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배치를 했을 때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배치 상황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텐데 이게 실제로 회로상으로 구현이 되면 이를테면 여기 소자와 소자 사이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했다고 하면 실제로 도체와 도체 사이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커패시턴스가 존재를 하거든요. 커패시턴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냥 그 배선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지나가는 건데 이쪽 도체와 이쪽 도체 사이에 요게 이제 커패시터.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않은 그런 커패시턴스 이제 효과도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보통 기생 커패시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생 커패시턴스. 근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든 거고요. 커패시턴스뿐만이 아니고 뭐 저항이라든지 인덕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형태대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소자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기생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추출을 해서 이제 반영을 한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 이제 보통 파라시틱 우리 유명한 영화 중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죠. 기생충을 보통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패러사이트
패러사이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것처럼 이런 배선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기생을 해서 붙어가지고 특정 소자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거를 갖다 이제 패러스틱, 이런 것들을 이제 추출을 해내는 걸 패러스틱 익스트랙션,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생 성분을 추출을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뭐 재배선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요거를 반영을 해서 레이아웃을 조정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죠. 자, 요게 단계가 끝나게 되면 이제 레이아웃을 이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배치를 한 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검증 툴도 이제 선정을 하고 그 안에서 디자인 룰에 따라서 이제 체크도 수행을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중의 설계 권고사항, 그래서 디자인 가이드에 따라서 과연 디자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들을 이제 다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영역에서의 뭐 회로 선폭이라든가 뭐 여기 저항값을 하기 위해서 뭐 막질에 대해서 공정 막질이 존재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제대로 이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확보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DRC의 룰 파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파운드리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공정을 이제 제공을 하는 그런 제조회사 그런 쪽에서 이제 보통 제공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반영을 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는 게 이제 레이아웃하고 그 다음에 스케마틱, 요것들이 실제로 같은 기능을 수행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리스트라는 걸 이제 추출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이해를 좀 돕자면은 뭐 게이트라든가 아니면 소자들의 집합 형태, 어떤 식으로 또 게이트와 게이트들이 연결이 됐는지 그거를 텍스트 기반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은 그런 이제 자료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레이아웃을 이제 설계를 검증을 하는 이제 LBS 룰, 아까 이제 DRC 룰에서 이제 파생된 거긴 한데, 여기에서도 이 레이아웃에 대해서도 검증 툴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작성한 설계에서의 스케마틱도 함께 비교를 해서 이제 검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그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이 설계를 이제 여기서 이제 서킷 디자인을 이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보통 HDL이라든가 이런 랭귀지를 이제 통해서 이제 하게 되죠. 요거를 이제 바탕으로 레이아웃도 이제 만들어내지만, 이 각각의 단계에서 네트리스트하고 여기서도 네트리스트, 물론 이거를 검증을 할 때는 그 파운드리 그 공정에서 제공한 디자인 룰, 요거를 이제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요거를 함께 검증을 하면서 레이아웃을 검증하기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여기에서 나와 있던 이 네트리스트들이 잘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에서 또 둘의 값도 이제 비교를 하고, 만약에 달라졌다 그러면은 다시 레이아웃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쪽에 네트리스트하고 맞추려고 그러면 여기서 또 레이아웃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도 시뮬레이션을 이제 포스트 시뮬레이션을 이제 돌리게 되고요. 이 단계에서도 이제 포스트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LP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이아웃, 페러시틱 또는 이제 파라미터라고 이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익스트랙션. 그래서 그런 기생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것들도 검증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레이아웃이 우리가 예상한 서킷 디자인, 회로 설계의 결과값 그대로 동작을 하느냐, 그거를 비교해서 검증을 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